4.15 총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수도권 지역 표심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난 20대에 비해서 한 석이 줄어서 총 121석인데 과연 전국 판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승패는 어떻게 날 것인가? 3자 대결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정부 갑 지역에 인천 동구 미추홀 먼저 보도록 하죠.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 여기가 이제 문제적인 인물이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안상수 의원과 출마를 마지막까지 하게 된다면은 이제 표를 어쩔 수 없이 나눠야만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이고, 경기 의정부 갑은 역시 민주당에서 이제 문석균 부위원장이 당초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전략 공천된 오영환 전 소방 공무원이 부적합한 거 아니냐, 이 지역을 그렇게 넘겨줄 수는 없다라고 외치면서 무소속으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경기 안양 동안 을에도 뭐 쟁쟁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심재철 원내대표 의원, 그리고 추혜선 의원인데 과연 이 추혜선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후보 간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표가 나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경기 고양 갑 지역은 뭐 심상정 대표가 과연 이번에도 이 지역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인지. 3자 대결 구도 지역은 대부분 이제 관심 지역 중에 하나면서 여기서 승패에 따라서 이제 당 분위기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3자 대결 구도가 펼쳐진다.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82석을 가져간 민주당이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진보냐 보수냐, 색깔이 같은 후보들 간에 당대당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후보 간의 정리를 하든지 이제 그런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는 3자 대결 구도가 참 교묘하게도 나름대로 양쪽 거대 정당에 피해를 줬죠. 국민의당이 좀 국민의당이 나눠가면서. 약진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당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 그 민주당 후보가 떨어졌고, 예. 어떤 지역에 가서는 또 대구, 경북, 부산 이쪽에 가서는 또 국민의당 때문에 그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예. 생겨났어요. 그런 예. 이변들이 속출했는데 지금 참 묘합니다. 어떤 단일한 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3자 대결 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보셨지만 우선 미래통합당의 분열로 인해서 3자 대결 구도가 됐거나, 지금 국민의당은 그 전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진보 진영의 분열로 인해서 3자 대결 구도가 됐거나, 이런 자체 분열로 인한 3자 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이 나와서 이제 3자 구도가 된 것도 사실상 정의당과 민주당의 오랜 어떤 선거 연대가 사실상 완전히 깨졌죠. 지금 그렇게 시점에서는 되면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 깨진 상태에서 3자 대결 구도가 된 것인데, 예. 지금 이 선거는 아직까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보 진영의 분열은 상대적으로 적고 또 분열해 나간 쪽이 파워가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네. 가령 뭐 지금 의정부의 문석균 후보 같은 경우가 상당히 파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영구 제명 조치를 때렸거든요. 이제 과연 그것이 허언으로 끝날지 아닐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지만, 예.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냥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어요. 해당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 제명을 갖다 하겠다. 문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치르고 나서 예. 그 승복하지 않고 뛰쳐나간 모든 후보, 그렇죠, 후보를 상대로. 심지어 이제 비례에서 그 떨어진 후보들도 예. 어디서 뭐 비례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예. 다 영구 제명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해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위기론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완전히 그렇게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지금 정의당의 득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선거 연대로 민주당의 표들을 갖다 일정 정도 흡수하면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에게 양보를 하더라도 비례에서는 뭐 성취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구도가 다 깨지면서 비례에서의 어떤 그 석수를 장담하기가 좀 힘들 만큼 막 빠지고 있는 정당 그런,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여론조사 따라서 지금 현재는 또 국민의당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예.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모습인데, 예.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심상정 대표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후에 아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대결 구도가 사실 그 공천 잡음으로부터 생긴, 혹은 예. 선거연대의 그 파행으로부터 생겨난 어떤 잡음을 얼마나 빨리 어느 쪽에서 정리를 하고
사실상 양자구도로 가져가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선 의원, 중진 의원, 걸출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많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오늘 살펴본 이제 동미추홀 을 같은 경우에도 안상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서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뭐 조금 밀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한 3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도 꽤 많은 득표율을 했어요. 그 예. 진박 감별과 관한 그 녹취파동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 있었던 일이거든요. 2016년에. 근데 저는 좀 윤상현 의원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인천이면 수도권 지역이에요. 뭐 어떤 특정 진영의 텃밭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 두 분이 나가버리시면은 결국 민주당 쪽으로 표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상대 득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윤상현 의원이랑 안상수 의원은 어느 한쪽이 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어떤 당내 위치라든지 중진으로서의 그런 중량감이 예. 비슷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나가서 공천 과정의 당사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100% 만족은 할 수가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 보여주면은 결국 다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치를 계속 생각하신다면은 뭐 이렇게 안상수 의원이랑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향적으로 좀 생각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